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파견 근무 나온 오토캐스트의 이다정 기자와 함께 BMW X3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이번에 국내 출시된 3세대 X3는 안팎의 디자인을 싹 바꾸고 편의 장비도 좋아지고 실내 공간도 넓어진 게 특징이에요. 디자인의 경우에도 구형보다 그렇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구형에 비하면 어때요? 구형에 비해서 조금 더 선이 앞 보닛 부분에 많이 들어가서 볼륨감이 더 확대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맞닿아 있었는데 그게 지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키드니 그릴도 구형에 비하면 더 커졌죠. 신형은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측면의 실루엣도 좀 차이가 생겼죠. 구형에 비하면 좀 더 안정적이 됐어요. 네, 구형 모델은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차가 살짝 들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신형 모델은 좀 안정적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뒷부분이. 그리고 또 옆에 선이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형태? 곡선으로 그랬는데 지금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더 강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는 시승차의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고요. X드라이브 20D 모델입니다. 예, 리어의 디자인 역시도 조금 변경이 됐죠. 네, 테일램프가 구형 대비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차체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 X3의 모든 엔진은 듀얼 머플러가 기본입니다. X드라이브 20D에는 어떤 타이어가 들어가죠? 피렐리의 신트라토 P7 245 50의 R19입니다. 30D의 경우에는 앞뒤 타이어의 사이즈가 달랐고 사이즈도 조금 더 컸죠, 타이어도. 그리고 타이어의 경우에도 이 차는 신트라토 P7인데 30D에는 피렐리 P0,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예, 신형 X3의 실내도 외관만큼이나 많이 달라졌죠.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이 센터 패시아 쪽 디자인을 들을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매립되어 있다고 하나요? 매립되어 있었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5 시리즈와 비슷한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돌출형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 돌출형 모니터의 경우에는 이 조립 마무리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잡고 흔들어도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예, 지금 이다정 기자가 양손으로 흔들고 있는데 소리가 거의 안 나죠. 이렇게 보면은 이 X3가 오히려 그 상급 모델인 5 시리즈보다 이런 조립 마무리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누르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많이 났는데 이건 비교적 훨씬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헤드라이너에 누르면은 좀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났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조립 마무리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예, 모니터 내의 메뉴는 다른 BMW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 또 역시 월등히 좋아진 게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 다른 BMW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기능이 좀 더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기술 체험하기로 들어가면은 스포츠 디스플레이가 나오죠. 스포츠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시면 엔진의 출력과 토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조장치가 있는 센터 패시아 패널의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죠, 구형보다. 네, 이전에는 버튼이나 이런 조작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재나 질감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다정 기자 옆에 탔을 때 구형에 비해서 좀 뭔가 시야가 좀 탁 트여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죠. 네, 대시보드가 여기 이렇게 경사가 져서 더 시야 개방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전 모델은 좀 이렇게 탁 막혀 있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시보드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신형 X3는 이 기어레버 앞쪽의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여기 수납 공간이 생겼고 이 앞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죠. 어깨가 열고 닫을 때 살짝 뻑뻑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 느낌이 없어서 좀 아쉽고, 신형 X3는 실내 곳곳에 이 X3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무선 충전 패드에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키도 충전이 됩니다. 이 역시 핸드폰처럼 그냥 올려만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네, 디스플레이 키로는 문이 열리고 닫혔는지, 라이트가 꺼지고 켜졌는지,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냉난방 시스템 이런 거 다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작하는 거는 핸드폰이랑 거의 비슷하죠.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써 있어가지고 더 사용하기도 편리한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무거운 감은 있지 않나요? 그죠. 만약에 가방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살짝 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 기어 레버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BMW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전자식 기어 레버죠. 네, 기어 레버는 그냥 밑으로 한 번만 당겨주면 D, 그리고 한 번만 더 올려주면 N, 한 번 더 올리면 R
해서 굳이 이렇게 손을 옮기지 않고 당기고 미는 것만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킹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파킹이 됩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에는 USB 단자가 하나 마련이 됩니다. 근데 5 시리즈보다는 위치가 좀 더 좋아졌죠. 이 X3의 운전대는 상당히 두툼한 편인데 이다정 기자가 손에 쥐기에는 어때요? 제가 손에 쥐기에도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많이 두툼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딱 잡았을 때 안정감이 있어서 좋다 생각했는데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얇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1열 시트의 경우에는 성인 남자인 제가 앉아도 크기가 넉넉한 편이고요.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오래 해보면은 이렇게 등이 좀 편안하다는 느낌을 좀 받고요. 저한테도 크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래요? 네. 다만 앞부분이 좀 저한테는 길어서 이게 좀 불편해요. 심지어 이 시트는 앞부분을 확대할 수도 있죠. 이 앞에 레버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기는 형식입니다. 머리가 닿을 것인가? 안 닿네. 예, 이러면은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요. 예, 하나가 들어가면 남네요. 그러니까 좀 키 작은 여성도 이렇게 좀 높이 하면은 네. 시야가 지금 앞에 잘 보이죠. 진짜 엄청 잘 보여요. 저 갈 때 이렇게 해서 운전하고 가고 싶은데. 신형 X3의 경우에는 도어 포켓이 굉장히 넉넉한 게 눈에 띕니다. 이런 거 보면은 BMW가 좀 많이 보편타당하게 편의성 생각을 해서 차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2열의 무릎 공간은 제가 앉았을 경우에 이 무릎이랑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뭐 성인 남자도 충분히 앉을 만한 거주 공간입니다. 이다정 기자는 어때요? 공간이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모든 차가 충분해요. 저는 주먹 3개가 들어가요. 이와 함께 2열 승객을 위해서는 공주장치 패널도 따로 마련이 되죠, 여기에.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유리에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죠. 네. 예, 신형 X3는 트렁크 용량도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 네, 기본적으로 550리터고 2열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 1600리터가 됩니다. 예, 2열 시트는 이 벽에 붙은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접히죠. 그리고 이쪽은 이러면은 간단하게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2열 시트와 트렁크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이죠. 그거 눌러서 좀 세게 누르. 예, 이러면 빠지죠. 예, 국내에 출시되는 X3 30D에는 6기통 3리터 디젤이 탑재가 되고요. 20D에는 어떤 엔진이 탑재가 되죠? 네, 4기통 2리터 엔진이 탑재되고요. 최고 출력은 190마력입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8단 자동과 매칭이 됩니다. 예, 공회전 때의 엔진 소음은 뭐 디젤차의 평균 같아요. 아주 큰 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적당한 음량으로 실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좀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30D를 탔었는데 30D도 이 운전대로 좀 진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20D는 그 30D보다는 진동이 조금 적어요, 적기는. 어쨌든 이 시트로는 진동이 없는데 이 운전대로는 전달되는 진동이 조금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설명을 안 했는데 이 후방 카메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질이 굉장히 좋죠. 보통 어떤 카메라 중에서는 이쪽 부분들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탔던 30D보다 이 20D가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30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서스펜션 얘기할 때 탄탄하다는 표현이 좀 딱 알맞았는데 이 차는 탄탄하다보다는 약간은 좀 더 그거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탔던 30D처럼 이 차 역시도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인데 일단 서스펜션이 좀 부드러운 편이고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잘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XC60 같은 차는 이거보다 좀 더 부드럽거든요. 그 차만큼은 아니지만 이 차 역시도 좀 더 보편 타당한 그 승차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차가 오히려 BMW의 최근 세단들보다 더 단단하고 재미있는 승차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X드라이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와인딩이나 이런 데도 아까 달려보고 했는데 오프로더라서 되게 말랑말랑할 거다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도 고속주행 이런 데도 안정성도 꽤 좋았고요. 옛날에 그런 BMW 세단의 느낌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저도 이타일 기자와 생각이 비슷한 게 이 신형 X3의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나오는 BMW 세단 있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5 시리즈 530D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푹신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천천히 운전하고 있으면 진짜 좋은 말로 하면 세상 편하거든요. 그렇게 승차감이 포근포근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더 탄탄해요. 그 30D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차도 SUV에 해당이 되지만 좀 뭔가 스포티한 맛이 있어요. 하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온 BMW는 전반적으로 차들이 다 조용해졌는데 이 X3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차 역시도 공회전보다는 좀 주행 중의 정숙성이 좀 더 돋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처럼 뭐 70이나 80 정도로 주행을 하면은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차단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특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2열인데 보통 2열은 1열보다 그 노면 소음이 좀 더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X3 같은 경우에는 그 2열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방음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2열에 타고 왔을 때도 2열의 승차감이 꽤 괜찮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가장 최근에 타본 비슷한 차가 볼보 XC60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차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림 같은 게 이 운전대 통해서 전해지는 게 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차가 조용하고 방음에 신경을 썼다 해도 소음과 진동 중에 진동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BMW 이 2000cc 엔진 워낙 많이 여러 곳에 많이 팔았고 많이 튜닝했던 차라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좀 엔진도 부드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대에서 전해지는 떨림 같은 게 진동이 많이 억제가 돼 있고 지금 2열에 앉아 있는데 2열은 거의 떨리지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조용한 차는 아니지만 떨림이 없어서 진동이 없어서 MVH에선 되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회전 때 이 운전대 진동은 이게 좀 있는 편이에요. 자, 정차 중에 한번 만져보세요. 아, 예, 좀 있는 편이죠. 이렇게 네, 약간 네. 좀 이렇게 카동이 약간 울렁울렁하게. 예. 그 이다정 기자는 아까 운전을 좀 해봤잖아요. 고속도로 약간이랑 국도랑 좀 해봤죠. 네. 아까 운전할 때 이 뭐 전방 시야라든가 운전 편의성 이런 건 어땠어요? 시야는 딱 좋았어요. 넓고 뭐 옆에 가리는 거 없이 잘 보였고요. 그리고 또 시트가 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리면은 충분히 시야 확보가 돼요. 이 대시보드가 뒤에서 보니까 많이 내려간 느낌이네요. 대시보드가 많이 내려가고 시트는 조금 원래 그대로거나 좀 더 올라갔다고 하면은 개방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A필러가 운전자 탑승자를 향해서 모서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A필러이긴 한데 모양이 다듬어져 있어서 시야를 가리는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트 포지션을 지금 가장 낮게 한 상태인데도 약간은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 어떠세요? 저는 이 차가 실내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 좀 고급스럽고 깔끔하다는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여러 조각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산만한 느낌도 들거든요. 시트까지도 여러 조각을 붙여놨더라고요. 이 운전대의 경우에는 이 림의 굵기만큼이나 전체적인 무게가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의 경우에는 주정차할 때 좀 이렇게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때요? 살짝 무거운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적응이 될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닌 것 같고 XC60이 오히려 저는 너무 가벼워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운전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BMW답게 이 운전대의 감각은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예, 제가 바로 전에 탔던 차가 X3 30D라서 자꾸 비교가 되는데 그 차가 이제 워낙 성능이 좋잖아요. 근데 20D도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일상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동력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속도감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100을 달리고 있는데도 지금 100보다 훨씬 적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뭐 30D도 그렇고 20D도 그렇고 실제로 달리고 있는 속도보다도 이렇게 훨씬 좀 낮은 속도 같아요. 뭐 세시가 튼튼하다거나 뭐 차가 조용해서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신형 X3는 좀 체감 속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 X3가 조용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는 그 엔진 회전수를 많이 높여도 그에 비례해서 소리가 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0rpm, 4000rpm 이렇게 쓰면은 소리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진동도 커지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가 그렇게 3000, 4000을 써도
소리가 비례해서 그렇게 커지지가 않고요. 진동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참 이렇게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행 모드는 에코 프로와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이 지금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특히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대번에 빨라지죠.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이렇게 많이 안 밟고 살짝만 밟아도 쉽게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 프로로 바꾸면은 일단 화면 자체가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뭔가 안 나갈 것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BMW의 에코가 좀 다른 브랜드의 그 평균에 비해서 좀 더 에코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지금처럼 에코 프로로 바꾸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반응이 없어요. 예. 좀 가속을 하려면은 좀 더 깊게 밟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비 운전을 도와주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D에서 느꼈던 것처럼 20D 역시도 이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키가 큰 SUV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달릴 때 뭐 차가 뭐 이렇게 붕붕 뜬다거나 이렇게 좌우로 좀 많이 기우뚱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 오늘 X3 20D를 잠시 타봤는데요. 구형에 비해서 확실히 차가 많이 좋아졌죠. 일단 디자인이 훨씬 예뻐지고 그리고 실내도 진짜 특히 많이 좋아지고 디자인이나 소재를 보면은 뭐 3보다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3보다는 5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만큼 디자인이 소재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구형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상품성이 좋아진 게 맞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구형에 비해서는. 사실 이 X3는 뭔가 X5에 가려서 국내에서는 좀 존재감도 없었고 실제로 판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상품성을 보면은 확실히 신형은 구형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예전 거와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진짜 훨씬 좋아진 것 같고 아무래도 경쟁 모델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XC60도 나오고 그래서 더 열심히 만든 것이 아닌가. 상품 구성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BMW가 우리나라 가져올 때 상품 구성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옵션을 선택해서 가져왔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눈에 보이는 옵션들은 굉장히 잘 티나게 넣은 반면에 뭐 일부 편의 사양 중에서 우리나라에 좀 필요하지만 빠진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경쟁 모델들하고 일단 이 정도는 아직 안 넣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뺀 옵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거 빼고는 정말 구성을 잘해서 가격 대비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브랜드. 이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구형에 비해서 가격이 뭐 동결도 됐고 많이 안 올랐고 해서 가격 경쟁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개 빠진 편의 장비가 좀 아쉽긴 하죠.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엘카스 같은 그런 안전 사양이 좀 빠진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ACC나 엘카스를 국내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예언을 하자면 2년 뒤에 엘카스와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간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BMW 뉴 X3 20D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일을 했는데 배고파지면 수고하고. 명언이다. 그러네. 예, 이번 X3 시승회 때 오프로드 코스도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 X3 하면은 뭔가 스포티한 이미지가 있고 또 BMW잖아요. 그런데 오프로드 코스가 있으니까 약간은 좀 의아하긴 해요. 도시명 SUV인데 그래도 이런 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X3가 이 보는 것과 달리 최저 지상고가 조금 높은 편이죠. 네, 최저 지상고가 200이 넘고요. 도시명 SUV 치고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승회 때 오프로드 코스까지 마련하는 거 보면은 BMW가 이 오프로드 능력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사륜이나 뭐 다른 기술들이 되게 좋아져서 예전처럼 오프로드를 할 때 뭐 이렇게 특별히 좀 준비를 많이 한다든가 그리고 일반인들이 운전하기에도 좀 많이 쉬워지긴 했죠. 아 맞다, 이 차가 그리고 도각 능력이 이게 50cm인가? 그런 걸로 제가 이게 알고 있는데 그 이동희 선배가 말해줬는데 까먹었다. 이게 지금 이게 체로키인가?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던데 도각 능력이. 근데 진짜 오프로드 중에는 그 도강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물 건너는 게. 그렇지 않아? 물을 건너본 적이 없어요. 비웅덩이 뭐 이런 물웅덩이 막 지나갔지.
이럴 때는 그냥 맞아요 그러면 참 좋은데. 맞아요. 올해 언더 UX3는 X드라이브 사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DSC 기능도 추가됨으로써 구동해야 될 바퀴와 제동을 해줘야 될 바퀴를 감지를 해서 부드러운 도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악셀링 하시면서요. 급가속 하시면 아이고, 되시고요. 부드럽게 악셀링 우리 차 다 하시면서 우리 차는 아니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료는 좋긴 좋다. 이런 같은 데는 되게 그냥 헛돌리려고 하는데 알아서 구동력 배부에서 나오네. 차가 알아서 해야죠. 그치. 실수리는 약 15cm 정도 되는데요. X3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50cm까지도 도각이 가능하십니다. 맞네, 굉장히 50cm. 미끄러운 자갈 맞인데요. 마찬가지로 DSC 기능으로 인해서 UX 드라이브가 같이 차가 약간 옆으로 가요. 주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에서도 느낌이 그런 거지. 물이 흐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 강 바닥이 자갈이야 자갈. 아니 근데 뭐 도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약한데. 근데 이렇게 차로 밟고 지나가면 물고기들 안 줘. 아 역시 친환경주의자답네. 차가 지나갈 때 뭐야 그 피하려나? 소리나 파동이 저기서부터 오는데 어떤 물고기가 그 가만히 있겠어? 자다가 사람이 그 맘 잡고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데. 아니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난 오프로드 하면서 물고기 걱정하는 사람 처음 봤다. 생선 깔릴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생선이 없어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음식물을 그치. 이거는 뭐 그냥 딱 초보자 코스인데. 이거 뭐 쿠퍼도 아니고 다 그럴 코스 아니에요 이거.